외울 거는 외우시고요. 답을 연산해서 합집합과 교집합, 서로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합집합 이게 뭐예요? 합집합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합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A 합 B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져 있죠, 아마들? A, B 해가지고 합집합은 이 순수 A 쪽과 이 순수 B 쪽과 여기는 이제 밑에 교집합에서 나오는데 요 세 부분을 다 통틀어서 합집합으로 나타내죠,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자, 첫 번째 시법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자, X라는 원소인데 그 X 원소가 뭐라고 써져 있어? A의 원소 또는 요 말이 지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또 B의 원소 그게 이제 그 위에 문장에는 이거나 이렇게 이제 집합 A의 원소 이거나 집합 B의 원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쵸? 이런 표현들을 잘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교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에 모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걸 이제 두 번째 시법으로는 얘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쵸? 그리고 B의 원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집합 A와 뭐뭐이고 이런 표현을 이제 공통 부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교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겹쳐지는 빨간색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서로소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서로소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 집합의 서로소는 지금 얘는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서로소 그림은 일단 이런 그림이에요. 얘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이 뚝 떨어져 있는 이 그림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A교 B가 공집합입니다 라고 이제 서로소를 표현합니다. 거기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공통의 원소가 없을 때 우리가 A교 B가 공집합이다. 그래서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참고사항에 뭐가 나왔냐면 A 교집합하고 공집합. 자, 얘는 뭐겠어요? 공집합이죠,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도 서로소 관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 참고 문장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의 원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집합과 공집합은 서로소다 라는 문장이 있고 자, 보기 1번에 보면 알고 너무 쉽다. 야, 눈으로 풀 수 있지. A교 B는 뭐예요? 1, 2죠. 1, 2 겹쳐지는 거. A 합 B는 뭐야 하진아? 1, 2, 3, 5, 7, 8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보기 2번에 보시면 서로소냐 아니냐 물어보고 있어요. A가 유리수 집합, B가 무리수 집합이에요. 당연히 서로소죠. 자, 2번에 1, 2, 3, 4가 A고 4, 5, 6, 7이 B야.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있어. 4가 겹쳐지잖아요. 이러면 서로소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A 합 A 당연히 뭐겠어? A지 뭐야? A 교 A 요것도 보다? A다. 자, 두 번째 자, A 합 공집합 이건 뭐야? A고 A 교 공집합
공집합. 이건 뭐야? 응? 공집합. 이거죠? 우리가 합이 있을 때는 얘들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자. 둘 중에 큰 거 선택한다 얘들아. 둘 중에 큰 거. 교가 있을 때는 둘 중에 뭐 작은 거 선택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3번은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3번. 자, A는 A 합 B랑 두 번째 값 기호를 어느 쪽으로 써야 되냐 이거거든. 당연히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소리고, 또 B 입장에서도 A 합 B랑 어떻게 포함관계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 이렇게 포함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A 교 B랑 A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제, 그치? A 교 B랑 B의 포함관계를 살펴볼 때도 이렇게 된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성질이 있냐. 자, A랑 지금 A 교 B가 있거든요? 아들? 근데 그거를 합하고 있지, 그치? 그 둘 중에 큰 걸 선택을 해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A, 그치? 그 다음에 또 A랑 A 합 B가 있잖아요, 아들? 근데 이거를 교집합으로 연결했어, 봐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걸 선택을 해서 나와야 된댔잖아요. A. 그러니까 이거 A 이런 걸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만 적혀있죠잉? 넘어갑시다. 자, 192쪽에는 여집합과 차집합까지 있네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여집합과 차집합 이런 것들을 정의하려면 전체 집합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 그러면 뭐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거를 U라고 나타낸다. 유니온의 U죠, 그쵸? 유니버셜의 U라네요. 유니버셜 거기 있다. 유니버셜 셋이라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사각형으로 그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통 두 부분 집합이든 세 부분 집합이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A가 일단 들어가 있다 할 때 그 A가 아닌 이 바깥 부분을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고, 거기에 컴플리먼트 C라고 쓴다.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을 우리가 조건제 집합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원소라고 정리를 해야 되냐?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야. 근데 어때야 돼? 얘는 A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이렇게 여집합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얘들아 A를 빼서 이렇게 차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차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죠? 차집합이라는 거는 A차 B라는 거랑 B차 A라는 거는 다르죠, 그쵸? 맞죠? A차 B라는 거는 뭐야?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B차 A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거꾸로 B에서 A를 요거를 빼버리겠다는 거니까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요거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얘는 같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A차 B를 조건 제시법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너네가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돼. X는 A의 원소야. 그리고 뭐의 원소는 아니다? S는 B. B의 원소는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럼 B차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얘들아? X는 A가 아니야. A의 원소는 아니냐? 그러고 B의 원소. B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자, 보기 3이 있어요. 보기 3 같은 문제는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그 원소들을 채우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채워요? 네? 여기 교집합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2, 4 맞아요? 2랑 4 채우면 되겠죠? 교집합을 제일 먼저 채우고 그럼 이쪽은 1, 2, 3 채우면 되겠네. A가 1, 2, 3, 4니까 그치? 그리고 오른쪽은 5, 7 이렇게 채우고 이제 나머지 1, 2, 3, 4, 5, 7 그럼 6, 8 이런 애들을 밖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A 여집합 얘들아 너무 쉬워서 그러니? A 여집합은 뭐라고 나타내야 되겠니? 그러면 이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쓰라는 거니까 5, 6, 7, 8 이런 식으로 잘 보고 쓰시면 됩니다. B의 여집합 그럼 뭐 쓰면 되겠니? 1, 3, 6, 8. B 여기 제외하고 다 써야 되는 거니까 1, 3, 6, 8 이런 애들 써주면 되겠지? 자, A 합 B의 여집합 얘들아 A 합 B의 여집합 그럼 뭐 쓰라는 거야? A 합 B는 이 노랭이 빨갱이 쌍원경 모양인데 그거의 바깥이니까 6, 8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물어보고 있어요? A 차 B 그럼 이거는 어디 쓰라는 거예요? A 차 B니까 1, 3. 여기 순수 A 1, 3 요거 왼쪽 반달 1, 3 그 다음 B 차이는 어디 쓰라는 거예요? 5, 7. 응, 오른쪽 반달 5, 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가들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공집합이겠죠, 그쵸? 맞아요? 아이고, 아까 이런 그림 있었잖아요. A만 이렇게 있는 그림 A랑 A 여집합 은 겹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을 합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다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고요. 아무것도 없다의 반대는 전체 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 그럼 다시 A가 되죠, 그쵸? 그럼 이거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건 또 뭐야 그럼? A 여집합. 그치? 이건 당연히 아시겠죠? 자, 4번은 전체에서 A를 뺀 걸 우리가 A 여집합. A 여집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한 두 개짜리가 하나로 정리되는 약간 이런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가 있습니까? A 차 B. 자, 제일 중요한 거죠. A 차 B는 뭐와 같다? A교 B요. 자, 그리고 얘랑 이제 똑같은 식이 뭐가 있냐면 A 차 A교 B 또 있고 아니면 A 합 B에서 B를 뺀다 이런 식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식이라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써도 되겠지. 차집합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식인데 아이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가들아 그래도 자, A가 있어 이렇게 그치? 자, 그럼 A 차 B라는 거는 여기잖아 그치? 순수한 A 부분이잖아 그치? 자,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얘는 자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A 여기 노란색 다 칠해야 돼. A니까 이게 A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그럼 P 여집합은 P를 빼고 다 칠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이 노란색과 빨간색에
공통 부분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A탑이. 그럼 어디라는 거예요? 노란색에도 있고 빨간색에도 있는 데가 바로 저기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가 요만큼인데 거기서 뭐를 뺀 부분이다. A 곱이. 그치, 여기 A 교비를 여기를 뺀 부분이다. 또 얘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또? A 합비에서 A 합비라는 거는 자 이거 자치라는 건데 A 합비라는 거는 거기서 B를 뺀다라는 거는 이렇게 순수 A 왼쪽 순수 A만 남으니 이게 다 지금 똑같이 이 A차 B 그림을 표현을 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B차 A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B차 A라는 건 여기겠죠, 그러면. 순수한 B, 오른쪽 반달, 여기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비교 A요. A요. 자, 그럼 얘는 A교 B를 어디서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B. 그렇지, B에서 빼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자, 그렇다면 A 합 B에서는 뭘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A.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다다다다다. 자, 그래서 H차비의 성질 그 오른쪽에 조그맣게 뭐라고 또 적혀있지 않아요? 지금 H차비의 성질 해가지고 1번에는 H차비가 뭐라고 지금 적혀있어요? 또 똑같이 A에서 뭘 뺀다? A 교비를 뺀다. 또 A 합 B에서는 뭘 뺀다? D를 뺀다. 이거 똑같은 애가 한 번 더 적혀있지? 자, 그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B. A 차 B는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다. 또 B 차 A라는 애는 순수한 B 쪽이니까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있어요? A 차 B는 순수 A고 B 차 A는 순수 B인데 얘네는 교합. 교집합이 있어 없어? 문집합. 없어. 서로다. 얘네가 서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넘어갑시다. 자, 5번에는 이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같은 표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첫 번째는 A가 B에 포함되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전체 집합도 내가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집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이 그림에서 자, 1번부터 얘기를 해볼래? 봐봐. A교 B를 얘기해볼래? 라는 거거든. 누가? A교 B야. A. 요거. 그치? A잖아, 그치? 맞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이 그림을 니네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 거꾸로. 알겠지? 자, 두 번째. A 합 B가 뭐냐, 이제. A 합 B는 그럼 뭐겠냐? 이거 다 합치라는 거니까. D지, D. B, 그치?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조건이 나오면 A 합 B가 B가 나왔다라는 게, 이 포함관계구나. 이 그림을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라고. 자, 이것도 A차 B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작은 동그라미고 B가 큰 동그라미인데 다 빼버리면 남는 게 없겠죠, 그쵸? 그래서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돼버렸네.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얘가 작은 동그라미, 얘가 큰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는 이런 그림에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4번은 당연히 둘 다 여집합을 씌우면 얘는 원래 B쪽으로 벌어졌는데 이제 A쪽으로 벌어지겠죠, 그쵸? 영역이 더 커지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문제 조건에 나오면은 여집합을 뺐을 때는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5번은 자, A의 여집합과 B를 합치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건 당연히 전체 전체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게 나왔어. B의 여집합과 A를 합치세요. 그럼 이건 전체가 될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B의 여집합과 A를 합치면 전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가 도너츠 모양이 뻥 뚫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쵸? 전체가 꽉 안 채워지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니네가 찾아야 된다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 A 교 B가 공집합입니다. 이게 뭐였지? 서로서였지? A, B가 서로서라는 거는 이 전체 집합 안에서 A, B가 뚝 떨어져 있는 그림을 니네가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봐봐. 자, 짜짜 이렇게. 자, 근데 이거랑 서로서입니다랑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오면 이 A, B가 서로서 관계라는 걸 거꾸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도 서로서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A 차 B를 했으. 그대로 A. 근데 그대로 A라네? A 차 B를 했으. 근데 A가 그대로 남아있네. 그래도 서로서 그림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차이는 B. 여기 있네. B 차 A를 했는데 B가 그대로 남아있으. 그래도 서로서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조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A요, 차, B요. 여집합 빼기 D의 여집합. 그게 B다. 이것도 서로서식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차가 있으면 뭘로 바꿀 수 있다 했지, 얘들아? 교에 여로 바꿀 수 있다 했어. 잘 봐봐. 그럼 A 여집합 놔두고 교에 B. 이거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얘는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근데 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영역이겠죠? 그럼 얘가 B 교집합 A의 여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게 또 뭘로 보여야 돼? B차 A로 보이셔야 돼요. 그쵸? 교에 여가 나오면 차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얘는 B차 A가 B라는 소리를 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이제. 봐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B에서 A를 뺐는데 B가 그대로 나오네. 아니면 A에서 B를 뺐는데 A가 그대로 나오네. 그럼 서로서 관계다. 이걸 니네가 이제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5번 또 있네요. 자, 5번은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하면 간단한데 자, 이거는 그럼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A 여집합이면 A 빼고 이 노란색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B의 여집합이면 B 빼고 제외하고 다 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합한다는 거는 이 색칠한 부분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체가 다 칠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럴 때 얘가 서로서를 나타내는 식이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당연히 이건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식이 문제 조건에 나왔을 때 얘가 서로서를 나타내는 식이다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드모르간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가 서로서기 때문에 얘가 공집합이고 그거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관계다 이거야. 얘가 서로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생기는 서로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있으면 얘가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요 식도 서로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4번 문제를 보시면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기만 하고 갈게요 이제. 다 지우고 이제 여기만 정리하고 가자 얘들아. 보기 4번 보세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그럼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전체 지법도 있다 하니 이런 그림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1번에 A와 B가 뭐냐? B죠? 그럼 1번은 맞았고. 자, A 교호 B가 뭐냐? 했어. 사진아. A가 맞고, 그치? 3번. A차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온집합. 공집합 맞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둘 다 여집합을 달았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벌어지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A와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 안 된다 했지. 왜 안 된다 했어? 도너츠 모양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이 서로소일 때 맞는 거 찾아라. 그럼 이렇게 땡그라미를 따로따로 그려놓고 하나씩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1번은 A가 그럼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 맞아요. 이게 맞죠? 1번이 맞죠? 그쵸? 자, 2번. 그럼 B가 A에 포함이 되냐? 아니라 A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3번. 뭐라고 해야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예요? A. 이건 A차 B로 보이지 이제 얘들아. 그럼 A차 B라는 거는 서로소 관계에서 A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B차 A. 그럼 이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B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 5번에 A와 B가 전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쵸? 요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그치? 그러면 뭐가 전체가 된다 했었지? 아까 서로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이 될까? A 여집합. 그렇지. 합, 여기 B 여집합 달면 요거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들 쭉쭉 풀고 계속 진도 나갈게.